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솔직하게 예, 아니요라고 대답해 보십시오. 전혀 모르는 유튜버인데 사과문이나 해명문이라는 썸네일을 보고 나도 모르게 홀린 듯 클릭한 적이 있다. 실시간으로 줄어드는 유튜버의 구독자 수를 새로 고침하며 지켜본 적이 있다. 완벽해 보이던 연예인의 실수 뉴스를 보며 묘하게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네 라는 안도감을 느낀 적이 있다. 나보다 훨씬 돈 잘 벌고 성공한 사람의 추락을 보며 입으로는 욕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시원했던 적이 있다. 만약 한 번이라도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이건 단순히 우리가 못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뇌 깊숙한 곳에 숨겨진 본능의 알람이 울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우리가 타인의 비극을 팝콘 먹으며 구경하게 되는지 그 은밀하고도 과학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하는 그 자극적인 썸네일들, 누군가의 나락이나 폭로라는 글자를 보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겉으로는 참 안됐다 하며 혀를 차지만 사실 우리 손가락은 누구보다 빠르게 그 영상을 클릭하고 있죠. 이건 우리가 특별히 못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뇌 속에 설계된 아주 본능적인 반응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묘한 쾌감을 샤덴프로이데라고 부릅니다. 독일어로 고통을 뜻하는 샤덴과 기쁨을 뜻하는 프로이데가 합쳐진 말인데 말 그대로 타인의 불행을 보며 느끼는 은밀한 즐거움을 의미하죠. 실제로 우리가 잘 나가던 사람의 추락을 목격할 때 뇌의 보상회로인 측좌액에서는 도파민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건 아주 달콤한 초콜릿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와 똑같은 반응이에요. 뇌 입장에서는 남의 불행이 아주 맛있는 정서적 디저트인 셈이죠. 특히 그 대상이 평소에 내가 은근히 부러워했거나 나보다 훨씬 앞서간다고 느껴졌던 사람일 때 이 디저트는 훨씬 더 달콤해집니다. 내 삶은 그대로인데 상대방이 밑으로 툭 떨어지니 마치 내가 가만히 있어도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간 것 같은 착각을 주거든요. 일종의 정서적 지렛대 효과라고 할까요? 스스로 노력해서 나를 끌어올리는 건 너무나 고통스럽고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남이 떨어지는 걸 구경하는 건 너무나 쉽고 즉각적인 보상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락 콘텐츠라는 개미지옥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내 자존감을 채울 에너지가 부족할 때 가장 저렴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타인의 비극을 소비하며 가짜 행복을 충전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달콤한 중독 뒤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서운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유독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깎아내리려 하는 그 지독한 심리, 키 큰 양귀비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키 큰 양귀비 증후군이라는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들판에 수많은 양귀비꽃이 피어 있는데 유독 혼자 쑥 위로 솟아오른 꽃이 있으면 그 머리를 댕강 잘라버리고 싶어하는 심리를 말하죠. 우리는 성공한 사람을 보며 박수를 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압도적인 성취가 나의 부족함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빛나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무의식 중에 우리를 짓누르는 겁니다. 그러다 그 키 큰 양귀비 같던 유명인이 나락이라는 폭풍우를 맞아 꺾이는 순간 우리는 묘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거봐, 너도 결국 우리랑 똑같은 땅에 뿌리 박은 식물일 뿐이야 라는 확인을 받는 기분이거든요. 이건 단순히 악이라기보다 벌어진 격차를 강제로 좁혀서 심리적 평등을 되찾으려는 비겁한 방어기제에 가깝습니다. 그들이 추락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우리를 괴롭히던 열등감이라는 가시도 더 빠르게 씻겨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날개가 꺾이는 과정을 더 자극적으로, 더 자세히 보고 싶어하며 열광하는 겁니다. 나보다 앞서가던 라이벌이 뒤로 처지는 것을 보며 느끼는 안도감, 그것이 바로 나락 콘텐츠가 가진 중독성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이런 심리는 단순한 시기 질투를 넘어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세상의 질서와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그들의 몰락을 보며 정의구현이라고 외치게 되는 걸까요? 그 세 번째 비밀인 공정한 세상 가설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이 아주 질서정연하고 공평한 곳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강렬한 본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공정한 세상 가설이라고 부르죠.
뿌린 대로 거두고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 법칙이 세상에 늘 작동하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불행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락에 가는 영상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아주 바쁘게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왜 망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샅샅이 뒤져내서 결국 그럴만하니까 벌을 받는 거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이 논리는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강력한 심리적 방어 기제가 됩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오만하지 않으니까, 혹은 나는 저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니까, 나에게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며 스스로를 안도시키는 것이죠. 즉, 타인의 몰락을 구경하는 행위는 단순히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나는 저런 비극을 겪지 않을 거라는 안전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과 같습니다. 세상의 도덕적 균형이 맞춰졌다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안도감은 곧바로 아주 위험한 유혹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익명의 그늘에 숨어서 정의의 사도인 척 타인을 난도질할 때 느끼는 그 저렴하고도 강력한 쾌락, 바로 도덕적 우월감이라는 마약에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우리가 집단으로 모여 누군가를 공격할 때 더 큰 짜릿함을 느끼는지, 그 위험한 군중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할 때 우리는 순식간에 정의의 사도가 됩니다.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타인의 도덕성을 난도질하는 동안 내 안의 결점이나 부끄러운 비밀들은 모두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마치 깨끗한 옷을 입은 듯한 도덕적 우월감에 취하게 되죠. 이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심리적 보상입니다. 나락 콘텐츠는 시청자들에게 적어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인간이야 라는 자존감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자괴감이나 현실적인 열등감을 영상 속 인물의 거대한 결함을 비난함으로써 한순간에 상쇄시키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고 각자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중의 지탄을 받는 인물이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짐으로써 나의 결함은 가리고 나의 선함만을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남을 깎아내려 내가 올라가는 이 방식은 노력이 필요 없는 가장 쉬운 성취감을 줍니다. 하지만 이런 도덕적 우월감은 혼자 느낄 때보다 수만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질 때 폭발적인 파괴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의 콜로세움처럼 왜 집단으로 모여 누군가를 공격할 때 더 큰 짜릿함을 느끼는지, 그 뒤에 숨겨진 책임의 분산과 군중 심리의 위험한 속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옛날 로마의 콜로세움을 상상해보세요. 경기장 한가운데서 검투사가 쓰러져 갈 때 관중석에 앉아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은 과연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옆 사람과 함께 발을 구르고 환호하며 그 잔인한 광경을 축제처럼 즐겼죠. 온라인 세상의 나락 콘텐츠도 이와 똑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수만 개의 비난 댓글 속에 내 댓글 하나를 얻는 행위는 마치 거대한 파도 속에 물방울 하나처럼 느껴져서 전혀 죄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책임의 분산이라고도 부릅니다. 나 혼자 누군가를 앞에 두고 돌을 던지라고 하면 손이 떨리겠지만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있다면 내 손의 돌멩이는 정의의 일환 혹은 사소한 의견으로 둔갑해버립니다. 우리는 군중 속에 숨는 순간 평소에 나를 붙잡고 있던 개인적인 도덕성이나 이성의 끈을 슬며시 놓아버립니다. 모두가 저 사람을 욕하니까 나도 한마디 거두는 것뿐이야 라는 논리는 우리를 가장 안전한 가해자로 만듭니다.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서 타인의 몰락을 구경하고 손가락질할 때 인간은 평소 억눌러왔던 가학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출합니다. 내가 직접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우리 안의 잔인함을 마음껏 깨우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집단으로 누군가를 난도질하는 과정은 단순히 그가 미워서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유독 결렬하게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그의 모습 속에서 내가 가장 감추고 싶었던 나의 어두운 단면을 발견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안의 괴물을 타인에게 투영하는 투사의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특정 인물에게 유독 심하게 분노하고 그가 처참하게 망가지는 걸 즐긴다면 그 인물의 모습이 내 안의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닮았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투사라고 부르죠.
내 안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절대로 인정하기 싫은 오만함이나 비겁함, 혹은 위선적인 모습들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했을 때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불쾌감을 느낍니다. 마치 거울 속에 비친 내 꼴보기 싫은 모습을 망치로 깨버리고 싶은 심리와 비슷하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나락으로 보내는 과정은 사실 내 안의 그 흉측한 부분을 외면하고 대신 처단하려는 처절한 심리적 연극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직접 나를 고치고 반성하는 건 너무나 아프고 힘든 과정이니까 대신 그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내 마음의 짐을 덜어내려는 비겁한 선택인 셈입니다. 타인을 향한 날선 비판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깊은 혐오에 변형된 형태라는 걸 인정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투사의 함정에 빠질수록 우리는 사람을 입체적인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붓는 배설의 도구로만 취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타인의 고통을 소비하는 행위가 반복될 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변화갈까요? 이제 우리는 이런 나락 콘텐츠를 탐닉하며 우리도 모르게 잃어가는 것들, 특히 타인의 고통을 한낱 디지털 데이터로만 여기게 되는 공감 능력의 마비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나락 콘텐츠를 소비할수록 우리는 타인을 입체적인 인간이 아니라 소비되고 버려지는 디지털 데이터로 보기 시작합니다. 화면 속에서 울부짖거나 고개를 숙인 사람의 얼굴 위로 조회수라는 숫자가 겹쳐 보일 때 우리의 공감 능력은 서서히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타인의 고통을 반복적으로 구경하는 행위는 뇌가 그 상황을 실제 비극이 아닌 가상의 연극이나 게임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타인의 눈물은 클릭을 유도하는 픽셀이 되고 그가 겪는 사회적 죽음은 오늘 저녁을 때울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 점점 그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기보다는 다음 편은 언제 올라오는지 혹은 어디까지 망할지를 궁금해하는 순간 우리 마음의 온도는 급격히 식어갑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러한 무감각함이 온라인 세상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타인의 몰락을 컨텐츠로 소비하며 길들여진 우리의 뇌는 현실 세계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이나 서운함에도 점점 둔감해지게 됩니다. 타인의 영혼을 난도질하며 얻은 쾌락의 대가는 결국 나 자신의 인간성을 깎아먹는 일이죠. 심장이 굳어가는 줄도 모르고 재미라는 이름의 독을 계속해서 마시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험한 질주를 멈추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를 보호하고 다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열쇠, 메타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판관의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스스로를 관찰하는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메타인지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자극적인 썸네일을 클릭하기 전 딱 3초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왜 이 사람의 비극이 보고 싶을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혹시 나의 열등감을 달래줄 진통제가 필요한 건 아닌지, 아니면 내 삶의 공허함을 채울 자극적인 구경거리가 필요한 건지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타인의 불행을 비료 삼아 피운 꽃은 결코 향기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독한 향기에 취해 내 마음의 밭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죠. 누군가를 나락으로 밀어내린다고 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건 뇌가 보내는 아주 정교한 착각일 뿐이죠. 타인의 추락을 보며 얻은 가짜 자존감은 영상이 끝나는 순간 더 큰 허무함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속 타인의 나락에 집중하기보다 내 마음에 피어있는 비교와 불안이라는 잡초를 먼저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심리학 성숙은 남의 불행을 구경하며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내는 정직한 땀방울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